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양면지를 가지고 모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요, 양면지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는 모자 패턴입니다. 제가 모자 패턴을 무료 패턴으로 공유해서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게 머리 윗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게 모자 옆, 그리고 여기가 모자 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머리둘레 57cm짜리 패턴이고요. 방한자, 재단 가위, 핑크숏, 초크, 그리고 양면지니까 원단을 갈라주기 위해서 쪽가위나 실뜨개, 송곳, 그리고 이거는 눈썹 뽑는 집게거든요. 필요한 도구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패턴 재단하고 나무 원단이고요. 제가 이 원단을 좀 싸게 구입을 한 대신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자들이 있어서 요 부위는 피해서 패턴을 올려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여기저기 조각조각 패턴을 올릴 건데 보통 반마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전에 만들었던 양면 모자는 한쪽은 청지구, 한쪽은 꽃무늬 원단으로 원단 자체가 두 종류였지만 지금 이거는 원단이 양면으로 쓸 수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모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만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골선이니까 대칭되게 해서 요거 한 장, 이것도 골선으로 대칭되게 해서 앞하고 뒤에서 두 장, 요 모자 챙 부분도 골선되게 해서 앞하고 뒤하고 해서 두 장 재단을 하겠습니다. 체크 쪽에서 재단을 해줘야 모양을 맞출 수가 있고요. 요 선이 중간에 가도록 재단을 할 겁니다. 시접은 0.5cm를 주는 게 완성을 했을 때 깔끔하긴 한데요. 0.5cm로 하기에는 조금 봉제할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접을 한 0.7cm 정도 되도록 재단을 하겠습니다. 모지 원단 이렇게 쓸어줬을 때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여기가 위쪽, 여기를 아래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모양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가 딱 가운데가 떨어질 수 있게 이쪽 라인을 쓸 거고요. 모자 요 부분은 모자의 옆면을 뜻하는데 거기에서 요 체크가 들어가도록 모양을 맞춰주겠습니다. 가로로도 맞아야 돼서 이 패턴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여기에 가운데 올 수 있게 체크 맞춰서 하나 더 재단을 해주세요. 세 번째 모자 챙 부분도 요 선은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쪽에 또 가운데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앞 중심선인데요. 그 선을 딱 반으로 접어주시고 요 끝에 이 체크를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접어서 요 선에 맞춰서 패턴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머리 윗부분, 옆면 2개, 모자 챙 부분 2부분이고요. 결 방향 이렇게 다 맞춰서 이쪽이 위쪽, 이쪽이 아래쪽으로 되게 재단을 했습니다.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양면지는 이 원단과 이 원단이 서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식서 방향이거든요. 식서 방향으로 안에서 실들이 2-3mm 간격으로 박혀 있으면서 양쪽 원단을 한 땀씩 떠줍니다. 한번 갈라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런 식으로 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런 가는 실들이 이 원단과 이 원단을 위아래로 한 땀씩 떠서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는 푸서 방향, 가로 방향이라서 이렇게 원단이 쉽게 갈라지고요. 식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갈라지질 않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면 송곳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빼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벌려주면서 요 사이에 실을 쪽가위로 잘라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실뜨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요 사이를 쪽가위처럼 실뜨개로 연결되어 있는 실을 뜯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눈썹 뽑는 집게가 있으시면 보이는 요 실 한 올을 걸어서 이렇게 당겨서 뽑아 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뽑아 주시면은 한 올 한 올 빠지면서 요 사이가 훨씬 더 깔끔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순서대로 뽑아 주시는 거죠. 여기 또 한 줄 걸어서 실이 나오면은 요 실을 잡고 당겨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고, 그러면 또 그것만큼 여기가 깔끔하게 갈라지고요. 또 그 다음번 줄 이렇게 잡고 실 거셨으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또 싹 당겨서 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은 식사 방향일 때는 이렇게 막 실이 지저분하지 않고요. 실을 한 올 한 올 뽑아버렸기 때문에 요 갈라진 부분이 훨씬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한 30-40cm까지도 뽑을 수가 있는데, 그거 이상 길어지면은 요 실이 좀 가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실이 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세로로일 때 뽑아주시면 깔끔은 하지만 너무 긴 부분을 뽑을 때는 중간중간에 실이 끊어지는데, 끊어진 실을 또 사이사이로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송곳이든 쪽가위든 실뜨개든 또는 뭐 눈썹 뽑는 집게든 사용을 해보시고, 부위에 따라서 또는 내가 어떤 게 더 편리한지에 따라서 원단을 갈라주실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원단을 지금 시접을 0.7을 줬으니까 그거에 거의 2배로 1.5cm 정도 갈라주고, 이쪽과 이쪽을 접어서 이렇게 안으로 양쪽을 다 들어가게 해서 요 사이를 공그르기를 해서 원단 2개를 붙여줍니다. 모자 chen 가장자리 같은 데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0.5cm 폭의 가는 다대 테이프입니다. 원단이 2개가 붙어 있는데 만져보면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요쪽 원단이 보다 좀 두껍고요. 요 체크 원단이 보다 더 얇아요. 힘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체크 원단 쪽에다가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양쪽 다 붙일 수도 있고, 한쪽 면만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그 부분이 힘을 가지고 빳빳하게 원하는지, 또는 그 부위가 너무 잘 늘어나요. 사실 이렇게 원단을 갈라주다 보면은 손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서 약간 울렁울렁 거리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기 쉬운 부분도 원단을 가르고 바로 다대 테이프를 붙여서 늘어남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이 재단한 원단을 갈라줘야 되는데, 갈라줄 때 보면 힘주기 따라서 어디는 좀 많이 갈라주고 어디는 좀 덜 갈라주고 이제 들쑥날쑥일 수가 있어요. 한번 갈라주고 나면 다시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갈라준 부분은 붕 떠서 좀 보기가 싫거든요. 안 갈라준 부분은 원단이 차분하게 붙어 있지만 한번 시접을 벌려둔 부분은 다시 다린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원단이 떨어져 버린 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갈라주기 전에 재봉틀 땀수 크게 해서 한 줄 박아줄 겁니다. 박아주면 그 이상으로는 내가 시접을 아무리 가르고 싶어도 더 이상 갈라지지 않겠죠. 일정한 간격으로 시접을 갈라줄 수 있게 1.5cm 떨어져서 재봉틀로 박아준 다음에 원단을 갈라주고, 필요한 부위에는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받고 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실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좀 잘 나도록 윗실은 갈아 끼기가 그래서 그대로 뒀고요. 밑실만 파란색 실로 갈아 꼈습니다. 시접을 갈라줘야 되는 부분을 1.5cm 간격으로 재봉틀로 박아줬습니다. 가장자리를 모두 다 갈라주는 게 아니에요.
시접을 보내고 싶은 곳만 갈라주는 겁니다. 머리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 시접을 다 갈라줄 거라서 이렇게 1.5cm 간격으로 박아줬고요. 모자의 옆부분인데 모자의 옆선을 연결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쪽은 시접을 갈라주고 한쪽은 갈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봉제를 할 때 한쪽은 재봉틀로 박아주고 한쪽은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체크를 잘 맞추기 위해서 체크 부분은 손바느질 할 거거든요. 무지 부분끼리 서로 마주닿게 놓고 한쪽 시접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시접 0.7cm에 맞춰서 재봉틀로 박아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시접을 감싸고 여기를 공그르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연결이 될 때 한쪽만 시접을 갈라주고 한쪽은 시접을 갈라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갈라주시는 건 아니에요.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좀 더 모자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어디가 더 힘을 받아야 되겠나 생각을 하고 갈라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모자 윗부분, 옆부분에서는 아래쪽만 갈라주려고 하고요. 이 옆선끼리 연결할 때 한쪽씩만 갈라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게 앞부분이 모자 앞으로 가고 이게 모자 뒷부분이겠죠. 시접이 뒷판 쪽으로 가게 하니까 제가 뒷판 쪽을 갈라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모자 챙인데 모자 챙은 가장자리는 다 갈라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옆선은 또 연결할 때 이쪽 편으로, 이쪽이 뒷판이라서 뒷판 쪽으로 시접을 갈라주게 하기 위해서 이쪽 양쪽을 또 갈라줄 거라서 재봉틀로 표시를 했습니다. 재봉틀로 한번 박아주시면 원단을 일정하게 갈라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벌리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미리 계획하에 어디는 갈라주고 어디는 안 갈라준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은 다 뽑아낼 거기 때문에 땀수 크게 해서 색깔 있는 실로 해주시면 더 이제 뚜렷하게 보이니까요. 재봉틀로 원단을 갈라줘야 되는 곳은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시가 있는 곳은 원단을 다 갈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된 곳에 맞춰서 원단을 이렇게 다 갈라줬습니다. 그런데 원단은 손으로 가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나 바이어스 결인 곳은 늘어나서 이렇게 막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이때는 다리미를 한번 다려줄 건데 모직 원단이기 때문에 바로 다리지 마시고 얇은 면 원단 하나 덮어서 다려주세요. 그러면 아까 울렁울렁 거리던 게 좀 더 차분해지고요. 이제 다대 테이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좀 받아야 되는 곳, 늘어나기 쉬운 곳에 붙여주는 거고요. 원단이 두 개가 붙어 있지만 이쪽 원단보다 체크 원단이 좀 더 얇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크 원단 쪽에 다대 테이프 붙여줄 거고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맞춰서 끝으로 이렇게 놓고 모자 챙의 가장자리는 다 붙여줄 건데 붙일 때 조금 이쪽 원단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곡선이고요. 다대 테이프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직선인 거를 곡선에 붙이려고 하면 편안하게 돌아가질 않거든요. 완만한 곡선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붙일 수 있으시면 붙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곡선인 부분은 대각선으로 가위밥을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위밥을 너무 깊게 주지는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위밥을 주시면 곡선에 맞춰서 이쪽이 벌어지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위밥 넣은 곳이 사이사이가 살짝살짝 벌어지면서 곡선에 맞춰서 잘 돌아가요. 가위밥은 꼭 대각선 쪽으로 주시고 너무 깊게 자르지 않도록 3분의 1 지점 그 정도까지만 살짝살짝 가위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곡선인 부분은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대 테이프 다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갈라준 곳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다 다대 테이프를 붙여줬습니다. 모자는 좀 형태가 잡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전체 접착 심지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대 테이프를 붙일 수 있는 곳은 원단 갈라준 곳에 다 붙여줬고요. 그러고 나면 봉제하는 방법은 먼저 옆부분 이렇게 옆선끼리 박아서 원으로 만들고 모자 챙 부분도 박아서 원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랑 연결하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선을 박아줄 거고 한쪽은 원단이 갈라져 있고 한쪽은 원단이 갈라져 있지 않고요. 체크 부분은 손바느질로 맞출 거라서 무지 원단들끼리 이렇게 갖다 대고 체크 부분을 맞춰 주시고요. 박으실 때는 요 갈라진 원단 체크 원단 한 겹을 걷어내고 이렇게 세 겹만 박아주시는 겁니다. 이 네 개를 동시에 박아주시면 안 되고요. 세 겹을 박아줄 거고 체크를 잘 맞추려면 이쪽 부분 체크랑 똑같이 재단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 체크랑 저쪽 부분 체크랑 맞춰서 이렇게 핀을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핀을 꽂아둬도 원단 자체가 두껍다 보니 밀리거든요. 그래서 체크 맞추는 작업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를 끝까지 다 박아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펼쳤을 때 이쪽 부분도 시접이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여기는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시접이 갈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미 원단을 전체 갈라둔 곳 말고 갈라두지 않은 곳, 그렇지만 밑단만 이렇게 갈라둔 곳에 가서 재봉틀로 박혀있는 이 선에 맞추긴 하되 여기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0.5cm 정도 재봉틀로 박아주려고 하는 시접만큼만 가위밥을 주시면 돼요. 스티치가 돼 있는 이 라인에 맞추되 여기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박아주려고 하는 0.5cm 시접 정도 주고 박아줄 건데요. 요만큼만 가위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박을 때는 이 부분을 딱 젖혀두고 박기는 이쪽 무지 원단 두 겹만 박아주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박을 때는 총 3겹을 박아줍니다. 무지 원단 한 겹, 붙어있는 원단까지 해서 총 3겹을 박아주고 쭉 박다가 요 끝부분에 가서는 이쪽 원단 가위밥을 줘서 딱 젖혀두고 여기 무지 원단 두 겹만 박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원단 딱 젖혀졌는지 확인하시고요. 보시면 여기에 0.5cm 간격으로 쭉 박혔고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이쪽 끝부분을 이렇게 딱 젖혀두고 여기만 박혀져 있습니다. 이쪽 반대편도 한 번 더 하자면 이렇게 딱 젖혀두고 이쪽에 3겹을 박는데 이쪽 편에 스티치가 되어 있는 이 선에 맞추되 가위밥은 0.5cm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박을 때는 이쪽을 딱 젖혀두고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젖혀두고 2겹 박고 3겹 박고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젖혀서 박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박히다가 이렇게 시접 조금 차이 나면 지저분하다 싶으면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양쪽을 보시면 체크 원단을 이쪽 편에서 접어서 이 부분을 다 공그르기를 해줄 겁니다. 이쪽을 보면 체크 원단을 접어서 이렇게 공그르기를 할 거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시접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다른 원단을 끼워서 박을 수 있는 거죠. 이 봉제 팁만 꼭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다지 양면지 봉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랑 이쪽도 똑같이 링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재봉틀로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이런 실들은 일부 좀 빼주세요. 이제 다림질을 해주는데 시접이 모두 이쪽으로 가도록 편안하게 되게 살짝 눌러주시고 이쪽 원단을 가지고 덮어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시접을 접어서 이 체크에 맞춰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이제 공그르기를 해서 시접을 고정을 할 건데요. 여기 위에는 끝까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은 그냥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올라와서 이 부분은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잘 터질 수 있거든요. 바느질을 해도. 그래서 이쪽 부분은 두세 땀 좀 떠주세요. 여기는 어차피 시접 부분이라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표시가 안 납니다. 모자는 부피도 작고 하니까 좀 촘촘하게 2-3mm 간격으로 한 땀씩 떠서 공구르기를 해주시는 거죠. 건너편에 와서 요 사이로 2-3mm 정도 되게 뜨고 반대편에 2-3mm 정도 되게 뜨고. 근데 이쪽 편에서 표시가 나지 않도록 원단이 2겹이니까 이쪽 원단만, 겉에 원단만 살짝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 잘 맞춰주시고요.
다 와가시면 이쪽 끝부분이 중요한데 가위밥을 넣어준 이 부분은 이렇게 시접이 갈라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얘를 딱 젖혀두고 이렇게 위에 있는 원단끼리만 공그르기를 해주세요. 이거 잘못하면은 실컷 이렇게 원단을 갈라서 박아놓고 요 밑에 원단을 같이 떠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갈라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요 사이로 딱 젖혀두고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위에 원단 2개만 같이 공그르기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가위밥 넣은 부분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공그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위밥 부분이 터지니까요. 요렇게 했으면 요런 모양이고 무늬가 없는 쪽에서는 재봉틀로 박았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나머지도 미리 이쪽에 양쪽 다 공그르기를 해놨고요. 아래쪽 챙 부분도 다 요런 식으로 체크를 맞춰서 공그르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를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모자에서도 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쓸었을 때 지금 편안하니까 여기를 앞쪽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시접이 뒷판 쪽으로 가게 했으니까 요렇게 봤을 때 요쪽 편으로 시접이 가서 여기가 뒷판 여기가 앞판입니다. 그러면 앞판의 중심선은 여기라서 이쪽 길이 맞춰주시는 거죠. 역시나 체크 부분은 손바느질 할 거라서 무지 원단끼리 맞대고 박아주고요. 일단 4군데에 맞춰서 핀을 꽂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요 사이사이에도 핀을 꽂아서 이렇게 이 원단 젖혀서 3겹만 같이 쭉 박아줄 거고요. 모지 원단이기 때문에 이즈 처리가 조금 쉬운 편이라서 받기가 막 어렵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8군데에 핀을 꽂았고요. 제가 처음에 재단할 때 시접을 0.7을 줬지만 박을 때는 0.5를 박는다고 하더라도 이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0.2mm 차이 나는 것만큼 원단 두께 때문에 모자가 조금 작아집니다. 8군데 핀 꽂아 주셨으면 이제 박아주세요. 요렇게 반대편에서도 혹시 잘못 박힌 곳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랑 밑단이랑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무지원단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접이 다 뒷판 쪽으로 가니까 똑같이 뒷판 쪽으로 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양옆선, 앞뒤 중심선, 그리고 사이사이에서 총 8군데를 핀을 꽂아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고 재봉틀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 시접이 되게 두꺼운데 잘 넘어갈 수 있게 박았으면 혹시 빠진 곳 없는지 시접이 이상하게 박힌 곳은 없는지 이쪽 편에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재봉틀로 공제할 곳은 다 했고 여기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 모자의 맨 가장자리 부분을 손바느질로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림질을 한번 하고 공그르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이 모두 이쪽 편으로 일단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한번 눌러서 다려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으로 접히도록 한번 다려주세요. 접히도록 다려주시고 여기 시접을 접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쪽 부분은 다 그렇게 다려주시고요.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접고 이쪽도 접고 서로 반반씩 접어서 다려주시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다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손으로 매만져가면서 공그르기 하고 마지막에 싹 한번 다려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요. 여기 시접을 접어서 요 위로 또 한번 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군데 모두 공그르기 해주겠습니다. 아래 챙 부분 끝에 공그르기 다 했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는 부분도 공그르기 했고 지금 모자 윗부분 공그르기 조금 남은 거 마저 하는 중입니다. 여기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핀을 다 미리 꽂아 두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붙들고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좀 편합니다.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아래쪽 원단을 같이 꿰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하시면 좀 편해요. 자, 다 하셨으면 매듭 묶어주시고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넣어서
당겨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손바느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다 한 번씩 다려줄 거고요. 일단 이쪽 끝부분 먼저 한 바퀴 돌려서 다려주시고, 이쪽 옆면 한 바퀴 돌려서 다리고, 이쪽 밑단 쪽 한 바퀴 돌려서 다릴 거고요. 각각 나눠서 다려주겠습니다. 자, 걷어서 보자면 이쪽 끝부분만 이렇게 다려서 모양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쪽 면 돌려가면서 다려줄 거고요. 전체 접착 심지를 붙여줄 수가 없어서 모자가 막 형태가 잡히고 빳빳하지는 않습니다. 이쪽 끝부분, 이쪽 면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쪽에서 한번 다려주셨으면 뒤집어서 무지 원단 쪽에서도 한번 다려주세요. 원단이 두 겹이라서 양쪽 서 각각 다려주셔야 돼요. 이중지로 만든 양면 모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체크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무지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심지를 붙이지 않아서 챙 부분이 힘이 없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뒤집어서 모자를 쓰시면 이 부분이 형태가 잡힙니다. 양면지 반마 정도를 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쓸 수 있는 양면 모직 모자 만들어 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